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밥상을 보약으로 바꿔드리는 건강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또 먹는 즐거움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오늘 먹은 그 맛있는 음식이 내 몸속에서 독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밥상 위에 올라온 반찬 하나하나만 보면 다 몸에 좋고 영양가 넘치는 훌륭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뱃속에 들어가서 서로 만났을 때 때로는 죽고 못 사는 환상의 짝꿍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죽이는 최악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국민 간식 감자. 포슬포슬하게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호호 불어 먹으면 그만한 별미가 없죠. 그런데 이 감자를 드실 때 무심코 곁들이는 이것 때문에 감자가 내 몸을 망치는 독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는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위장을 깎아먹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지어는 치매를 앞당기는 지름길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몰랐던 식탁 위의 무서운 전쟁, 바로 음식 궁합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감자와 최악의 궁합인 그 녀석의 정체부터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위험한 실수들, 그리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기적의 음식 궁합까지 장장 35분 동안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듣다 보면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리실 때 이건 빼야겠다, 이건 같이 놔야겠다 하는 지혜가 저절로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만들어줄 이 귀중한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을 살리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찾아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밥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감자를 찌거나 삶아서 드실 때 밍밍하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찍어 드시는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아니,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게 국룰 아닌가요? 그게 왜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짭짤한 소금파도 계시겠지만 달달한 설탕파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감자와 설탕의 만남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만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라는 정제된 당분을 또 더한다?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타민 도둑질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1, B1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밥을 먹어도 힘이 없고 피로물질이 쌓여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설탕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반드시 이 비타민 B1을 필요로 합니다. 즉, 감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비타민을 설탕을 소화시키느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결국 감자를 먹어서 얻는 이득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 칼로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소입니다. 감자 자체도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쌀밥과 비슷하거나 조리법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찍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뿜어내고 처치 곤란한 잉여 당분은 혈액 속에 떠돌다가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최종 당화 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독소입니다. 이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는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혈관 벽에 붙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피부에 붙으면 주름을 만들고 뇌세포에 붙으면 치매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감자에 설탕을 듬뿍 찍어 드시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 염증 수치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설탕 대신 소금이나 식초를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감자의 칼륨과 균형을 맞춰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식초는 감자의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맛이 좀 덜 달더라도 내 몸을 생각한다면 설탕통은 잠시 찬장 깊숙이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감자 이야기만 하면 섭섭하죠. 우리가 무심코 같이 먹었다가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들 몇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아침 식탁의 단골 손님, 토마토와 설탕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토마토 썰어서 그 위에 설탕 솔솔 뿌려주시면 나중에 그 국물까지 호로록 마시는 게 정말 꿀맛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감자와 똑같은 이유로 탈락입니다. 토마토는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비타민 B가 아주 풍부하죠. 그런데 설탕이 이 비타민 B를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토마토의 좋은 성분은 하나도 못 챙기고 설탕물만 마시는 꼴이 됩니다. 토마토는 설탕 대신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거나 약간의 소금을 뿌려 드시는 게 영양 흡수율을 100배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김밥 쌀 때 꼭 들어가는 당근과 오이입니다. 아니, 김밥에 당근, 오이 다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식감도 좋죠.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앙숙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둘이 같이 먹으면 오이의 비타민C는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김밥에서 뺄 수는 없겠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파괴 요소는 산성에 약하고 열에 약합니다. 당근을 기름에 볶거나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사용하면 효소의 힘이 약해져서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맥주와 땅콩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고소한 땅콩,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우리 장에게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맥주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80%에 육박하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차가운 맥주가 장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거기에 기름진 땅콩이 들어간다? 장이 굳으면서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분해를 해야 할까니 땅콩의 지방까지 분해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맥주 드실 때는 땅콩 대신 마른 오징어나 먹태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안주를 드시는 게 속도 편하고 간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보신할 때 드시는 소고기와 부추입니다. 소고기 드실 때 부추 무침 많이 곁들이시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입니다. 부추도 기양초라고 해서 열을 내는 아주 뜨거운 성질의 채소죠. 열이 많은 두 음식이 만나면 위점막을 자극해서 위통을 일으키거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소고기에는 부추 대신 깻잎을 드세요. 깻잎의 철분과 비타민이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소화도 돕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고 보니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쁜 궁합이 있다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해주는 천생연분 궁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고기와 새우젓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죠. 보쌈이나 족발 드실 때 새우젓 안 찍어 드시면 섭섭하잖아요.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와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새우젓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돼지고기 드실 때는 소금 말고 꼭 새우젓을 찍어 드세요. 두 번째, 된장과 부추입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부추 한 줌 넣어 보셨나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최고의 발효식품이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부추가 등장합니다. 부추의 풍부한 칼륨이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부족한 비타민을 꽉 채워줍니다. 맛의 궁합도 기가 막히니 오늘 저녁엔 부추 넣은 된장찌개 어떠신가요? 세 번째, 시금치와 참깨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를 두부랑 먹으면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부의 칼슘과 시금치의 수산이 만나니까요. 그런데 참깨를 같이 넣으면 참깨의 고소한 지방 성분과 라이신이 결석 생성을 막아주고 시금치의 좋은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 나물 무치실 때는 참깨를 아끼지 말고 팍팍 뿌려주세요. 네 번째, 감자와 치즈입니다. 아까 감자의 설탕은 최악이라고 했지만 치즈는 최고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데 치즈가 이걸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치즈의 짭조름한 맛이 감자의 풍미를 살려주죠. 감자를 찌거나 구워서 그 위에 치즈 한 장 올려 드세요. 영양 만점, 맛 만점의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음식 궁합만 잘 맞춰도 우리 몸은 훨씬 편안해하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 끼니마다 이건 이거랑 맞나? 저건 저거랑 안 맞나? 따져가며 먹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나쁜 궁합의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참기가 힘들 때도 있죠.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 떡볶이에 튀김.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몸에 부족한 효소나 기능을 채워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뱃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흡수를 못하면 그건 그냥 똥이 될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량이 뚝 떨어집니다. 20대 때 100이 나왔다면 60대가 되면 30,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거죠. 제가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의 식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필수 아이템 몇 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성분 배합 꼼꼼히 따져보고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메모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효소 식품입니다. 나이 드니까 소화가 안 돼서 고기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효소가 답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가위 역할을 합니다. 고르실 때는 역가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역가 수치는 효소의 분해 능력을 나타내는 점수인데 보통 30만 유닛 이상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제 효소가 아니라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곡물 발효 효소인지 확인하세요. 맛도 미숫가루 맛이라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식했거나 밀가루 음식 드시고 나서 효소 한 포 드시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아까 감자에 설탕 찍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했죠?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밥, 빵, 면 다 맛있잖아요. 혈당이 걱정되는데 탄수화물을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나바잎이 구세주입니다. 바나바잎에 들어있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했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바나바잎 영양제 한 알 챙겨 드시면 죄책감을 조금 덜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나쁜 음식 궁합으로 생긴 독소를 배출해주는 것도 결국 장입니다. 유산균 고르실 때는 보장균 수를 확인하시고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장에 잘 맞는 김치 유산균 유래 성분이 들어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메스틱 검입니다. 이건 위가 안 좋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잘못된 음식 궁합으로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 계시죠? 메스틱은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자라는 나무의 수액인데 신의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루나 오일 형태로 된 것을 드시면 됩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검증된 그리고 가격 거품 없는 실속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식약처 인증 마크는 기본이고요. 이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용이나 본인을 위해 꾸준히 드실 거라면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원료사가 확실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효과를 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분이라 감자를 너무 좋아하셔서 밥 대신 감자를 자주 쪄 드셨는데 꼭 설탕을 듬뿍 찍어 드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식후에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 전 단계의 만성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 안 바꾸면 치매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죠. 충격을 받으신 이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첫째, 감자에는 설탕 대신 치즈 한 장을 올려 드셨습니다. 둘째, 밥 지을 때 강황 가루를 넣어서 드셨고요. 셋째, 식후에는 꼭 효소한 포와 바나바잎 영양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무조건 20분씩 걸으셨죠.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화혈색소도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설탕 찍은 감자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뒤에 내 몸을 만듭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잘 먹고 산 사람이 때깔도 좋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짝꿍을 맞춰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자와 토마토에는 설탕 대신 소금이나 올리브유를 곁들여라. 둘째, 당근과 오이는 따로 먹거나 당근을 볶아서 넣어라. 셋째, 맥주엔 땅콩 대신 마른 안주, 소고기엔 부추 대신 깻잎을 먹어라. 넷째, 소화가 안 될 땐 효소를, 탄수화물이 걱정될 땐 바나바잎을 활용해라.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 밥상 조금 다르게 차려보실 수 있으시겠죠? 감자 찌고 계신다면 설탕통은 잠시 넣어두시고 냉장고에 있는 치즈 한 장 꺼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는 이런 음식 궁합으로 먹었더니 탈이 나더라, 혹은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편하더라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건강을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교훈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소화효소와 혈당 관리, 영양제 정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고지혈증과 혈관, 청소를 위한 기적의 식재료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맛있는 거 드시러 가는 주변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맛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속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